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9시 반에 나왔던 미국 고용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급박한 뉴스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2부를 시작하자면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굉장히 시장이 서프라이즈할 만한 그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또 한 번 실업률까지 낮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11월 FOMC, 연준의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를 거의 확정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페드워치, CME 페드워치를 봐도 25bp를 1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92.5%까지 지금 급등한 상태고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가 체크했을 때 한 3%, 이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25%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돼서 B컷을 기대하는 움직임은 7.5%까지 급락을 한 그런 모습을 또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3대 증시 굉장히 파란불을 켜면서 지금 개장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도는 것 같은 그런 일부 아침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왼쪽에 있는 초록불이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현실로 돼가고 있네요. 네, 지금 하지만 약간 우려가 좀 보이는 것이 왼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핀비즈 히트맵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다시 빠지거나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섹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합세, 사실상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0.25% 하락한 것으로 지금 다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초반에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 거의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상태로 0.2% 정도 지금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는 AMD가 눈에 띄는군요. 조금 전에 일부에서 설명해드렸던 우리 리사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AMD 2.3% 지금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왜 이렇게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지는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지금 동시에 방송과 동시에 지금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1.2% 상승하고 있고 오른쪽 위에 화면상 오른쪽 위에 아마존이 2%, 테슬라가 2.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콤 서비스 통신주에서는 T모바일이 0.5% 빠지면서 통신주의 대장주로서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버라이즌도 1.3% 지금 빠져 있군요. 그리고 AT&T도 마찬가지입니다. AT&T 0.7%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통신주와 약간 비슷하지만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운영하는 디즈니, 월트 디즈니도 0.88%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얘기를 또 여기서 이 타이밍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 어제 5% 이상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정유시석 타격 가능성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더니 지금 논의 중이다 하면서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하게 이 말을 좀 흐린 그런 좀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란의 정유시설 때릴 수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굉장히 5% 이상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현재 한번 유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유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상황. 자, 크루드 오일. 자, CL. 잠시만요. 자, WTI 크루드 오일 현재 얼른 떠야겠죠? 현재 지금 기준으로 잠시만요. 자, 뜨지 않는군요. 지금 경제 언론사 페이지들이 약간 조금씩 버벅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을 잠시 뒤에 확인을 좀 해보고요. 지금 페이지들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까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 네, 크루드 오일이 현재 0.6% 어제와 비교해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군요. 배럴당 74달러 10센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하루치로 따지자면 다소 오늘 새벽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 영향으로 지금 5%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지금 시간 어제 기준 24시간 기준으로는 0.5% 정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지금 최근에 75달러 이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 우리가 구경했었던 100달러, 110달러 이렇게까지는 현재 가고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평시 기준으로 3%가 내리 이틀 올랐고 5%가 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정유업종,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도 영향을 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서도 지금 AMD를 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신데요. 자, 카니님께서 AMD가 NB보다는 오늘 좀 낫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 올무지개님께서 노보노디스크 사셨나 봐요. 노보노디스크 말고 AMD 샀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 보니까 AMD에 큰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지금 AMD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어떤 리포트가 혹시 나왔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S&P 소속된 섹터별로 좀 봤는데 조금 플러스가 빠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많이 약간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했다가 약간 긴장세로 돌아선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오늘도 확실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 보복을 할지 그것도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휴전 얘기까지 지금 트위터 발로는 휴전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점 오피셜로 확인이 되면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뭐 트위터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더라 다 얘기해드리면 뭐 이거 허위사실 유포될 수 있잖아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0.5% 현재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0.56%, S&P 500도 0.5%, 러셀 2000 조금 전에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빠졌었는데 다시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에서 이제 굉장히 어제 빠졌었기 때문에 바이더 딥했던 그런 매수세가 다시 돌아서 러셀 2000 빠진 김에 다시 돌아갔다. 이 순환매가 또 작용하는 그런 지금 오전에 뉴욕 증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주에 포함된 주식들이 상당히 오늘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러셀 2000의 기회, 바이더 딥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잠깐 그룹 수를 볼까요? 지금 장 시작한 지 이제 불과 뭐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서 워낙에 극초반이긴 한데 현재 파이낸셜 섹터, 경기 순환주, 에너지 섹터, 산업재, 원자재 섹터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오늘 방송 아니고 한 이틀 전인가요? 유틸리티가 테크주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이제 CNBC의 리포트를 좀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제 배당도 높고 상당히 안정된 실적을 내어주는 전기, 수도, 가스, 유틸리티주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워낙에 고용 지표가 말도 못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도 잡히고 물가도 잡히면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디락스 따뜻하면서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설명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현재 유틸리티 섹터가 빠지고 있고 그럼 부동산은 왜 빠질까요? 부동산 금리가 인하돼야 이제 대출 금리 부동산 집 살 때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야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대출 이자가 싸지게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그 폭이 좁아지거나 혹은 동결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출 이자는 이제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 집을 사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대출 이자가 상당히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갖고 부동산 주식 섹터도 그런 금리에 상당히 오고 가는 그런 모습도 그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이야기 마이클 님께서 너튜브에서 댓글창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장표를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약제죠. 오젬픽과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또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약제의 지금 처방 건수가 지금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입니다. 아, 맞아요. 네, 오젬픽과 위고비의 이제 처방 건수가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일라이릴리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라이릴리 0.24% 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에브비도 0.1%, 존슨앤존슨 0.57%, 머크가 0.1%,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일라이릴리와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소식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제약바이오 미국의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는 최근에 이제 GLP-1 기반 다이어트 약제가 엄청난 매출을 차지하고 이걸 일라이릴리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게 만드는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성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노보노의 이제 오젬픽과 위고비가 좀 위고비. 뭐랄까 이렇게 처방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처방을 받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다른 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클 23님께서 저희 채팅창에다가 위고비 이렇게 딱 써주시네요. 제가 단기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서 만약에 단어를 좀 말씀을 잘 못 드리면 이렇게 채팅창에서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바닥인가라고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요거 지금 저희 장 지금 시작한 지 40분 됐거든요. 네. 네, 긴장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순간 마이크로소프트 0.26%, 엔비디아 0.4%, 애플 0.35% 빠지면서 이제 스리슬쩍 붉게 물들기 시작해서 장 초반에, 장 극 초반에 좋았던 분위기를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테슬라도 2.7%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2.2%까지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워낙에 좋게 나온 고용 지표에 환호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 긴장하는 마음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2부 제가 쉬는 시간에 2부는 좀 천천히 릴렉스하면서 설명을 천천히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성격인가 봅니다. 달리게 되네요. 그래서 천천히 1부에서 설명해드렸던 오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장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9시 30분에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 발표가 된 사실을 방송 시작과 동시에 전해드렸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14만 7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치가 얼마라고요? 25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근접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너무나도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프리마켓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일제히 초록불을 띄게 만드는 그런 큰 요인이겠는데 지금 현재는 다소 좀 혼조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이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였던 것이 현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지수가 된 것을 보면 확실히 지금 장 초반부터 투자자분들이 순환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옮겨 다니면서 투자를 숨가쁘게 하고 있구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창 초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9월의 실업률도 4.2% 시장 예상치에서 4.1%까지 낮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낮게 나온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고용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는 11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CNBC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자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가 자 오늘 요거 딱 보시면은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걸 딱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CNBC 이야기 한번 제가 드린 김에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채린 캐스터와 기업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누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언론사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에서 조금 전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9시 18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 18분이죠. 1시간 전쯤에 나온 이 지표가 나온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No more health point rate cuts. 그러니까 더 이상 0.5% 인하는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that was unexpected.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첫 리드를 해주는 기사. 뭐랄까 이럴 때는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정말 감수성을 집어넣어서 기사를 쓰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리 지표 기사를 쓰겠지만 CNBC 기자들도 unexpected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4천 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서 있죠. wage also 월급도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 전달보다 month over month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기자분도 unexpected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사이에 1시간 사이에 CNBC에서 막 전화를 돌려서 이제 칼슨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베스트먼트 펌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얘기 어떻게 연준이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공유해 드리는데요. This was very encouraging payroll report.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급여 보고서였다. 9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호조적이었다. 인플레이션이 이징되고 같은 시간대에 그 다음에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서 keep on track. Fed가 제 원하는 대로 레이트 컷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트랙을 딱 깔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칼슨 그룹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죠. 이제 소누 바르기스라는 그런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GDS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곳에 글렌 스미스라는 분이 living up to October reputation of increased volatility.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10월로 악평이 높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e expect this choppiness 그러니까 시장의 선거를 둘러싸고 불안정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3분기, 지난 3분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시작되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때는 이채린 캐스터와 제가 실적 얘기만 계속하느라고 고통받을 것 같은데 실적 이제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에도 변동성을 좀 주의하라. 그래서 GDS 웰스 글렌 스미스는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린지 로즈너라고 해서 이제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 헤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요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이야기 때문에 제가 직접 번역하지 않고 여기 AI가 해주네요. 오늘 데이터는 급여가 강하고 긍정적으로 수정됐고 전달치가 긍정적으로 수정됐다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맞이했다라고 골드만삭스의 린지 로즈너 헤드 오브 멀티섹터 인베스팅 에셋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오버롤로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냐? 자, 결과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BMO 캐피탈 이야기죠. 전반적으로 25bp 인하를 다음 달에 할 걸로 시사가 되고 50bp의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강력한 고용 보고서였다. 이렇게
지금 CNBC에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해드렸던 말과 그리고 앞에서 이제 김준영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얼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50bp랑 25bp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25bp랑 동결을 고민해야 될 때가 싶네요. 네, 김준영 연구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에서 이제 US 스탁의 김 연구원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잘 나온 지표에 시장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오늘로 이번 달이 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도 있고 올해가 막 마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달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다다음 달 12월 달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걱정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뜻 언론사를 통해서도 이제 IB 애널리스트들이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감안해서 오늘 장세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변동성 장세가 극심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정말 이 보합세입니다. 0.02%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다 1% 이상 대부분 퀄컴 제외하고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지금 조금 빠진 모습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AI 관련된 아까 이야기 나왔고 어제는 이제 오픈 AI 네. 투자 또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0.07%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1, 2, 3등에서 돈 빠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 오점장이네요. 좀 재밌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움직임이 그렇다. 그리고 테슬라가 2.6% 오르는 모습, 아마존 1.5%. 그래서 오전장 이렇게 추이도 함께 보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서 0.2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9%인데 비슷합니다. 올랐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좀 빠지고 지금 오르락 내리락이 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프로님께서 네, 진석이 형 엔비디아 좀 올려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젠슨 황이 내다 파는 자사주를 몽땅 다 사다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여기서 방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니님께서 나스닥 계속 밀리네라고 말씀 주시는데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막 호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고용 지표를 계속 보고 싶은데 딱 하나만 더 보고 이번에는 이채린 캐스터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잘 나온 지표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더 봐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관련된 통계를 내부 보고서를 좀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살짝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뭐 ADP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실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비교 목차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254K, 25만 4천이 뛴 걸로 지금 논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보고서의 일부 장표인데요. 토탈 프라이빗,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서 2배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민간 부문에서 11만 4천 건이 올랐었는데 자 이번에 9월에 22만 3천 건으로 2배가 뛰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goods producing, 그러니까 지난달에 5천 건이었는데 상품 생산이 지금 2만 1천 건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4배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을 그만큼 지금 제조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찍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컨스트럭션인가요? 네, 컨스트럭션은 좀 줄었군요. 컨스트럭션이 3만 1,000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조금 줄어든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매뉴팩처링, 이 제조업이죠. 전반적인 일반 제조업이 지난달에 2만 7천 명이 빠졌다. 오히려 지금 고용이 되지 않고 빠졌다라고 나왔던 것을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오른 분야가 자, 프라이빗 서비스 프로바이딩. 이것은 서비스 제공 민간 부분, 민간 서비스 제공이 2배가 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8을 보여줬던 자 지금 보면은 소매 무역이죠. 무역 지표도 지금 15만 6천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 15.6 굉장히 많이 여기서 올랐군요.
네, 이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5,600입니다. 15,600건이 증가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와 레저 호스피탈리티 그다음에 지금 뛰어오른 걸 보면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좀 늘어난 것은 어디입니까? 템포러리 헬프 서비스. 지금 일용직 지금 뭐랄까 헬퍼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업종은 지금 서비스 업종에서는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성공적인 고용 지표를 보여줬던 9월 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크로 지표 판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클 이삼님께서 나 이러다가 잭슨 황 출연하면 대박이라고 해서 봤더니 제목에 추가라고 써주셨는데 어떤 말씀인지는 저희도 조금 이해는 좀 어려운데요. 설명해 주시면 뭐 저희가 즐겁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화기애애하게 방송을 진행해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부 방금 전 나왔던 1시간 전쯤 나왔던 지금 고용지표 관련한 이야기들로 헤드라인을 모두 장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특징주를 한번 가봐야죠. 네. 종목 이야기를 지금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3대 지수는 전부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대 지수와 그다음에 러셀 2000까지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오늘 주요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얘기. 현재 장세에서는 애플이 정말 약보합으로 살짝 빠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하지만 어찌됐든 뭐 JP 모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베스팅 펌에서 그러니까 IB들에서는 좋은 그래도 호조적인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은행이다 보니까 리포트가 잘 나왔는데 정말로 좋은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브코 ISI 분석가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 수익이 9월에 14% 성장해 4분기 해당 부분의 성장률이 13%에 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분기별 수치가 9월에 끝난 분기에 애플 서비스 부분에서 약 14%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애플은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에버코어 분석가는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은 새로운 게임 타이틀 출시에 힘입어 애플 스토어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한 달 동안 유럽연합은 앱스토어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에버코어 분석가들은 알파벳이 구글을 애플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과 함께 애플 앱스토어가 서비스 사업의 가장 큰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둔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더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10%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애플페이와 TV 플러스 스트리밍 플랫폼을 포함하는 애플 서비스 운영 수익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212억 달러에서 242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애플의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매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의 CEO 티모시 쿡이 5천만 달러 이상, 애플의 수석 부사장인 드워드러 오브라이언과 상무 캐서린 애덤스가 1,300만 달러 이상, 애플의 최고 운영 관리자가 1,350만 달러 이상을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네, 많이도 팔고 있군요. 팀 쿡 CEO가 뭐 아이폰 16 출시 행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한 그런 발표 행사를 하는 걸 또 지켜봤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이폰 16과 관련돼서 판매량이 뭐 호조적이지는 않다 이런 얘기, 뭐 권밍치 애널리스트도 얘기를 했었고요. 댄 아이브스는 그래도 애플은 뭐 잘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리드 타임이 길어졌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짧아졌다. 맞죠. 짧아졌다. 죄송합니다. 리드 타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나서 수령하기까지 이 리드 타임이 짧아졌고 안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리드 타임이 짧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문량이 적어져서 이제 빨리 배송해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좋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리드 타임이 짧아진 애플의 아이폰 신작에 대해서는 리드 타임이 길어진 것은 공급 능력이 좋아져서다. 많이 잘 만들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말까지는 강세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즈호에서 애플과 관련해서 나온 그런 소식이 있는데 애플에 대해서 미즈호에서는요, as an out of favor, long idea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영어로밖에 지금 뉴스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네거티브 헤드라인과 센티멘트를 보이는 아이폰 유니트가 이미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아이폰 지금 판매량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미즈호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량 자체는 앞으로 전체적인 회계년도 2025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이지만 이제 롱텀, 그러니까 길게 보기에는 좀 네거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는 지금 보고서가 조금 전에 미즈호에서 애플에 대해서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 안에는 6% 정도 생산량이 디클라인 될 것이다, 줄 것이다라고 미즈호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서 16 시리즈에 대한 그렇게 전망이 미즈호 자체에서는 크지 않다. 다만 내년에 나오게 될 아이폰 17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10% 이상 하이어된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벌써부터 17 저는 이제 예상도조차 보지 못했는데 미즈호에서는 벌써부터 17 시리즈에 대해서 판매량은 훨씬 늘 것이다. 아마도 AI 때문이겠죠? 16에서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17을 구매해서 이렇게 크게 예측을 하지 않았나. 네, 지금 중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애플 아이폰인데 지금 이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중국에서 내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분들이 올해 나온 16을 살까요? 내년 나올 17을 살까요? 당연히 17을 사죠. 17을 사겠죠. 그래서 미즈호에서 아마도 내년에 나올 17 시리즈는 10% 이상 이제 프로덕션과 판매량이 늘 것이다라고 지금 뭐 좀 일찍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지금 나온 리포트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애플이 0.5% 현재 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많은 아이비들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왈가왈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이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시장의 센티멘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이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뭐 JP 모건, 미즈호는 약간 부정적으로 줬고요. CT 같은 경우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선택적으로 투자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AMD 얘기, 지금 뭐 우리 리사수, 외쳐 리사수 하시는 분들 댓글에 많으신데 리사수의 AMD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10월 10일에 예정인 AMD의 어드밴싱 AI 행사를 앞두고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AMD가 12월 6일에 개최한 이전 AI 행사 이후 그 다음 1개월과 3개월 동안 주가가 각각 19%와 80%씩 크게 상승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 10%와 37%를 앞지르는 성과가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행사에서 AMD는 클라우드 고객 의견 지원과 함께 AI 및 서버 CPU에 대한 로드맵 업데이트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AMD 주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의 경쟁 환경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MD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AMD의 AI 매출은 2024년에 51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가 80%에서 85% 이상의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과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고 브로드컴 및 마블과 같은 행사가 생산하는 비용 최적화된 맞춤형 아식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MD가 2026년까지 AI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여준다면 매출이 약 50억 달러 증가할 수 있고 주당 순이익은 합의 추정치인 7.37달러보다 큰 약 8달러에서 9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한 인텔과의 경쟁, PC 수요 침체, ARM 기반 서버 및 PC CPU와의 경쟁 증가, AI 실리콘 가격의 인상의 어려움 등 AMD 주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세그먼트는 AMD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가장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순환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제가 이 장표를 사실은 좀 내용을 이제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만들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화면인데 우측 상단에 있는 목요일이라고 써진 그런 날짜는 잊어주십시오. 제가 실수로 넣은 걸 좀 사과드리고요. 오늘자 뉴스가 맞습니다. 자, 현재 AMD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AMD, 자, 지금 같은 어드밴싱 AI 행사를 앞둔 상태 굉장히 주목받지 않습니까? 뭐 워낙에 AMD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사 수, 젠슨 황의 사촌 관계, 그리고 둘 다 잘 나가는 대만계 CEO, 그리고 IT의 선두주자. 그렇기 때문에 AMD가 이제 정말 CPU를 잘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현재 1.7%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AMD 지금 많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좋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주가가 되겠고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며칠 전 거긴 한데요. 1일자, 30일자 웨드부시에서 나왔던 리포트에도 방금 전 나왔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내년에 20% 이제 연 평균 상승률 2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스탁 중에 하나로 이제 웨드부시에서는 AMD를 손꼽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MD 여러분들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AMD CPU 살까, 인텔 CPU 살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AMD 그래픽 카드 살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살까,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무조건 하나 들어가는 회사가 AMD였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AMD도 이 AI에 대응하는 그런 칩셋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인텔보다는 엔비디아에 가까운 그런 칩셋 프로듀서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AMD도 마찬가지고요. 인텔도 1.2% 정도 상승하면서 AI 강세 가능성에 대한 그런 수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인텔 뉴스가 혹시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도 지금 AMD의 그 어드밴싱 AI 행사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가 얼마나 앞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수요들이 칩셋 수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AMD도 함께 인텔도 함께 이야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 11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2부는 한 17분여 남게 되는군요. 그 사이에는 제가 준비해온 장표를 한번 봐도록 하겠는데요. 7분 남은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을 잊을 뻔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표 오늘 지금 방금 AMD 얘기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저는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제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조금 오늘까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 GPU,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AI 대응 칩셋이죠. 이게 수율 문제가 좀 있었다고 지난
어닝콜에서 이 젠슨 황 CEO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좀 바꿨다 그래요. 그 이후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굳이 CNBC에서 나와서 젠슨 황이 우리 10셋에 대한 디맨드는 미쳤어요라고 이제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뉴스는 조금 기술적이라서 제가 따로 한번 갖고 왔던 뉴스고요. 최근에 이제 JP 모건에서 낸 리포트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155달러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목표 주가 자체는 그렇게 관여치 마시고 일단 비중을 얼마나 확대하고 혹은 유지해야 되는지만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에서는 기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GB200 그러니까 이 칩셋에 들어가는 이 듀얼렉 서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엔비디아가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만의 고밍치 애널리스트가 지금 화면상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서버예요. 그리고 요걸 모아놓은 서버 굉장히 큰 뭐랄까 큰 거의 가구 수준의 서버가 이제 한 개, 두 개, 이거 하나하나를 렉이라 그러는데 이걸 듀얼 렉을 원래 많이 팔게 되는데 최근에 싱글 렉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이 GB200이 듀얼 렉으로 된 36단의 듀얼 렉 서버, 그러니까 36개의 GB200 칩이 이렇게 박혀 있는 엄청난 AI 서버 이중 렉을 이 주문한 회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술도 엄청나고 네, 수요도 이거를 주문한 엄청나고. 사람들이 이 GB200 듀얼 렉의 구성을 사서 받았을 때 이거를 전력 상황도 안 되고 뭐 AI가 전기를 엄청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전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시원하게 냉각을 해야 팡팡 돌아가는데 그것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것 때문에라도 엔비디아가 싱글렉 그러니까 단일 렉에 있는 서버용 GB200로 전략을 최근에 수정한 걸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충분히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JP 모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리포트를 사실 좀 보면서 엔비디아가 뭐랄까 AI 관련된 솔루션 회사나 서버를 좀 받아보기 원하는 개발 업체한테는 거의 신이겠구나. 왜냐면 이걸 못 받으면 나는 도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AI 개발자인데 나는 구형 GPU, 엔비디아 걸 쓰긴 쓰는데 구형 GPU를 쓴다. 그럼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 칩셋들이 지금 주문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주문하는 회사들이 이 서버 렉들이 듀얼 렉으로 구성되는 걸 못 받쳐줘서 현재 그런 구성이 바뀌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JP 모건 마지막 코멘트까지 해드려야겠죠. 최근에 신생 업체들도 생기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가장 주력 삼고 있는 마켓도 중국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P모건의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다른 뉴스도 제가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같이 패키지로 볼까요? 자, 요건데 엔비디아 칩셋을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TSMC. 대만 TSMC가 또 대만계죠. 이제 대만 분들께서 이제 대만계지만 이렇게 모여갖고 굉장히 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TSMC가 가격 인상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만 언론인데 엔비디아가 물론 주력하고 있는 그 칩셋에서의 가격 인상은 현재는 아니지만 대만 TSMC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가장 집적도가 높은 2나노 반도체의 웨이퍼죠. 이 반도체 칩셋을 이렇게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 웨이퍼 이렇게 생긴 이제 동그란 판이죠.
가끔 보면 뉴스에 이렇게 동그란 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방진복 같은 거 쓰시고 그 판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이제 오늘 대만 언론이 지금 보시면 한자로 쓰여 있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봤더니 2배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나노 웨이퍼가 가격이 현재 주력으로 IT 업체들이 쓰고 있는 4에서 5나노 웨이퍼의 2배가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수요를 확신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TSMC만이 이 2나노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2나노 반도체의 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웨이퍼의 가격을 4에서 5나노 대비해서 2배로 상승시킨다고 하고요. 또 대만에서 국가 전체가 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그래요. 14% 정도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TSMC에서 만드는 엔비디아의 웨이퍼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TSMC를 활용하는 전 세계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의 칩셋 가격들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저는 개인적인 소망인데 이럴 때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해보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뉴스가 그렇게 좋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좀 더 많은 특징주와 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만나봄직한 그런 주요 뉴스들 더 많이 공유해 드리고요. 김준영 전문가도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